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한산, 영예 출연, 이 정말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지금 요즘에 극장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산을 보고 나오면서 와, 그 영예, 그 머리, 이 거북선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화에 대한 소감을 정말 토해내는 이런 그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산이죠. 불멸의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이 첫 그 임진왜란에서 정말 대첩을 벌였던 그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 바로 한산입니다. 한산 대첩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역사와 조금 많이 좀 국중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왜곡이 됐다 이런 평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또 영화는 영화일 뿐 예술로만 봐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그 영화를 보고 정말로 거북선이 그렇게 생긴 줄 안다 라고 또 꼬집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야 우리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판단이 서시겠죠. 저는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남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옛날에 명량해전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남북한이 통틀어서 1592년도에 이렇게 일본이 우리 명나라를 치러 가겠으니까 너네 길을 비켜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이 임진왜란, 북한에 있을 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만들었다는 거북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이제 고려 혹은 또 고구려 그리고 조선의 장군들 이렇게 해서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리순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아주 굵직하고 짧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명량해전 그리고 또 한산대첩 또 노량해전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금방 왔을 때 광화문 광장에 하나원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광화문 광장에 갔는데 웬 장군이 이렇게 원달 장군 같은 이런 장군 모자를 쓰고 칼을 이렇게 꽂은 상태로 있는 동상을 보게 됩니다. 북한 같았으면 그러한 서울의 한복판에 어떠한 장군의 동상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동상을 보면서 과연 누구길래 저런 동상이 있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를 인솔하고 나간 하나원의 그 선생님이 이 동상은 바로 불멸의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니까 왜 이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느냐,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 정말 조선 역사에 있어서 일제를 물리친 그런 장군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정말 일제를 상대로 싸워서 큰 타격을 안겨주고 큰 패배를 안겨준 이런 임진왜란 같은 전투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동 저희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정말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제를 물리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계 대첩을 하고 해전을 벌이고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런 무슨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히데요시가 누구지? 이러면서 처음 듣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거북선에 대해서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대영이라는 이제 또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무위키를 좀 찾아보니까 나대영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없대요. 그런데 나대영이 그냥 맞는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인해서 이제 나대용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이제 전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거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아시면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로는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광화문 한복판에 모셔놓고 그분을 정말 기리는 수많은 작품들과 역사 책들부터 뭐 정말 많죠. 그렇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제외한 그들만큼의 그 신격화를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북한에 이렇게 알려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면 북한 주민이 생각했을 때, 야, 이순신 장군이 정말 훌륭하신 장군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보다 그의 위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그 김일성이 뭐 기독교 집안의 자식답게, 천주교 집안의 그 자식답게, 김일성이 정말 그 크리스찬의 집안의 자식답게 모든 그 자기 정치를 성경책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이디어를. 근데 이제 거기 보면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북한도. 김일성 주체 사상, 즉 김일성 외에 다른 사상을 가지지 말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시에는 너의 목숨은 우리가 담보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그 장군의 업적과 천버 전투를 더 내세워야 되고 일제는 김일성이 물리친 거로 돼야 되는데 그 훨씬 전에 200~300년 전에 벌써 우리의 조선의 장군들이 일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왜구를 물리친 이런 그 정말 전설 같은 이 얘기를 해주면 북한 주민들이 이야 저거 이순신 장군이 기게 대단했대. 뭐 천버 전투에서 김일성 자기가 뭐 얼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김일성의 그 업적이 어쨌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을 평가하는 남북한의 시선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순신을 가르치는 남북한의 교육에도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강감찬, 얼지문덕, 이순신 장군 이렇게 고려의 장군들과 섞어서 그냥 이렇게 위인전처럼 그냥 한번 툭 던져놔주고요. 그 외에 정말 자세하게 그가 백의종군을 겪었고 선조가 그를 갖다가 잡아넣었고 원래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백의종군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때 그 소름 돋는 명량해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찡하거든요. 근데 그 12척의 배가 어떻게 남은 겁니까? 원균이 자기 이순신 질투해가지고 백의종군 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수많은 배를 끌고 나갔다가 12척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정말 그 일제를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몇 번의 전투를 치르셨고 또 어떠한 해전에서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역사 지식도 남북한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고 조선 역사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은 그러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그 누군가가 됐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 훌륭해서도 안 되고 위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 남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지식적인 면에서나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바라보는 시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산 용의 출현,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대첩이죠. 첫 번째 해전인 이 한산 대첩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얼른 가서 이 막을 내리기 전에 스크린으로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뿌듯하고요. 정말 연출이 가미되고 각색이 된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량해전을 보신 분들은 그에 이어서 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분들도 캐릭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명량해전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네 라고 대조를 하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직 안 보셨다면 얼른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정윤아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